당신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나요?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베케트의 불후의 명작, 고도를 기다리며에 대해 심도 깊은 탐구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20세기 연극사의 한 획을 그은 이 작품은 단순히 기다림을 그린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과 삶의 부조리를 탁월하게 그려낸 수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품의 제목이 지닌 의미부터 극의 내용과 구조, 그리고 열린 결말이 던지는 심층적인 질문들, 나아가 작품의 창작 배경과 베케트의 부조리 사상,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이 작품의 의미까지 다각도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작품의 제목인 고도를 기다리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도라는 이름은 언뜻 신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베케트 자신은 고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고도가 특정한 존재나 대상을 지칭하기보다는 인간이 막연히 기다리는 모든 것, 즉 구원, 희망, 의미, 목적, 심지어 죽음까지도 포괄하는 광범위하고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두 주인공은 고도가 오리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들은 고도가 언제 올지도, 왜 와야 하는지도, 심지어 고도가 정말 존재하기는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이처럼 제목 자체가 작품의 핵심 주제인 기다림과 불확실성을 함축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인간 실존의 본질적인 조건을 냉정하게 드러냅니다. 삶이란 어쩌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과정이며, 그 기다림의 대상은 결코 명확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암시를 제목을 통해 섬세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도는 각자의 삶에서 기다리는 이상향, 해결책, 혹은 존재의 의미 그 자체로 해석될 수 있기에 관객 개개인에게 깊은 공감과 사색의 여지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고도를 기다리며의 내용과 극의 구조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2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막은 놀랍도록 유사한 구조를 반복합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황량한 시골길 옆 한 그루의 앙상한 나무 아래에서 고도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들은 따분함을 잊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사소한 논쟁을 벌이며 때로는 절망 속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때 포조와 그의 노예 럭키가 등장하여 이들의 단조로운 일상에 잠시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포조는 럭키를 마치 짐승처럼 학대하고 부리며 럭키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춤을 추고 의미 없는 연설을 하는 등 기이하고도 서글픈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고도가 오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년이 나타나 두 주인공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줍니다. 이처럼 1막과 2막은 인물들의 등장과 퇴장, 행동, 대화의 패턴이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시간의 반복성, 삶의 무의미함, 그리고 인간 존재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극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시작도, 중간도, 끝도 없는 듯한 인상을 주며 전통적인 극 구조에서 기대되는 갈등의 고조나 해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하며 인물들은 결코 변화하거나 발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반복과 정체는 관객에게 지루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는 깊은 성찰과 함께 존재론적 불안감을 유도합니다. 특히 인물들의 의상과 소품의 반복적인 사용 또한 이러한 정체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기능합니다. 가장 흥미롭고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열린 결말입니다. 작품은 고도가 끝내 나타나지 않은 채 막을 내립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매일 고도를 기다리지만 그는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가자라고 말하지만 결국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열린 결말은 관객에게 깊고도 다층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고도는 왜 오지 않는가? 고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허구의 인물이었던가? 아니면 고도는 올 수 있었음에도 오지 않았던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관객이 각자의 삶에서 기다리는 고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다림의 의미는 무엇인지 스스로 답을 찾아보도록 강력하게 유도합니다. 이 결말은 삶의 불확실성과 무의미함을 극대화하며
인간 존재가 지닌 근원적인 고독과 불안을 극명하게 부각시킵니다.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다리는가, 그리고 기다림 자체에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결말은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무한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작품이 시대를 초월하여 끊임없이 논의되고 재해석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이러한 미완의 결말은 오히려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작품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베케트의 탁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오한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작가 사무엘 베케트의 삶과 그가 평생 천착했던 부조리 사상이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베케트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작가로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경험과 냉전 시대의 불안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깊은 회의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아무런 의미나 목적 없이 흘러가며 이 세상은 비이성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부조리라고 명명하며 그의 작품들은 이러한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담고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역시 인간의 모든 행위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두 인물이 막연한 희망을 품고 기다린다는 점에서 베케트의 부조리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작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인간은 무언가를 기다리며 그 기다림 자체가 삶을 이어가는 유일한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존재론적인 고뇌와 함께 삶의 무의미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는 인간의 숙명을 암시하며 관객에게 깊은 사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고도를 기다리면은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 어떤 지대한 의미를 던져주는 작품일까요? 이 작품은 초연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통찰을 선사합니다. 첫째, 현대인의 기다림에 대한 성찰을 유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직장, 승진, 경제적 성공, 진정한 행복, 심지어 고대하던 주말까지도. 하지만 고도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이 불확실하거나 혹은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이 작품은 강렬하게 상기시킵니다. 이는 우리가 무의미한 기다림 속에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와 목적은 무엇인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둘째, 현대 사회의 심각한 소통 부재와 단절된 인간관계를 날카롭게 비춥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끊임없이 대화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겉돌기만 할 뿐, 진정한 이해나 깊은 소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겉으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정작 내면적인 진정한 관계는 단절된 채 고립되어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섬뜩하리만치 연상시킵니다. 또한 포조와 럭키의 지배와 종속 관계는 현대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한 권력 구조와 인간 소외,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야기하는 비인간적인 관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작품 속 인물들의 관계는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부조리한 인간관계의 단면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며 우리에게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셋째, 고도를 기다리면은 삶의 의미에 대한 지속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전통적인 가치와 종교적 믿음이 흔들리며 상대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작품은 명확한 정답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지만 오히려 이러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관객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도록 강력히 독려합니다. 고도를 규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이며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지와 능동적인 선택 속에서 찾아나가야 한다는 실존주의적인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하고 책임져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면은 단순한 희곡을 넘어선 심오한 철학적 텍스트이자 시대를 초월한 인간 존재의 심도 있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부재를 통해 역설적으로 인간의 기다림, 삶의 무의미함, 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숙명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부조리한 측면을 직시하게 하고 우리 자신의 고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렇기에 고도를 기다리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유효성을 지니며 앞으로도 인류에게 깊은 성찰과 논의의 장을 풍성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아직 이 작품을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짧은 분량의 작품이지만 많은 생각과 질문을 하게 합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서 작품에 다가오는 의미도 다르고 예전에 읽었더라도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읽어보면 또 다른 의미가 깊이 있게 다가오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만나면 그 누구라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도는 누구지?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고도를 기다리는 거지? 그런 질문들과 함께 자연스러운 다음 질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지? 그 무엇은 무엇이지?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기다리던 무엇은 한결같은가요? 아니면 계속 변하나요?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다 보면 당신 자신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자신의 마음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